외부 샤워기 분리해 주실 때 물펌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은 물 다 튑니다. 저번에 저희 캠핑하실에 방문해 주시는 어떤 고객님께서 이거를 그냥 물펌프 사용하시고 그냥 빼셨다고 옷에 물 다 튀셨어요. 네, 그러니까 꼭 물펌프 꺼주시고 그 상태에서 내가 안 돼. 아, 그래? 아빠가 뺐어? 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그랬대? 고객님한테 혼났어. 설마 그렇게 잘하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캠핑카는 무려 800W의 에어컨을 장착하고 있는 캠핑카입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스타리아 차량으로 제작된 캠핑카죠. 5밴으로 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그냥 승합차로 제작된 캠핑카들 못지않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갖추고 있고요. 이 여름철에 이 폭염을 이겨내기에도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까지 장착을 해서 겨울에도 무리 없이 캠핑하실 수 있는 그런 사계절 캠핑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옵션들 외에도 편의사항 들을 많이 고려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요.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 캠핑하실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외관 살펴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캠핑카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출고부터 저희 캠핑하실과 같이 상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 쪽창이 없는 모델을 선택하셨다가 이제 나중에 캠핑하실 때 쪽창 없는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은 좀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쪽창이 있는 모델로 다시 출고를 하시느라 한 2-3개월 정도 딜레이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딜레이가 되신 만큼 만족스럽게 제작이 된 캠핑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캠핑하실에 새로운 기술력들이 많이 적용이 된 그런 캠핑카입니다. 먼저 루프 보시면은 윈드가드가 있습니다. 풍절음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330W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부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2열 쪽에는 이제 오랜만에 보이는 90L 냉장고와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목재 가구 톤과 블랙 인테리어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800W의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정용 에어컨이 700W 정도 되는데 이 캠핑카에 800W 에어컨이라니. 그리고 요즘에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뉴스에서도 무더위를 갱신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여름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옵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운전석 쪽 벽면부터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에는 전동 트렁크 옵션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트렁크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12V 시거포트 한 개가 있고요. 220V 컨센트 2구짜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G 가스 차량입니다. 이 무시동 히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시동 히터 연료통이 따로 필요한데 이 연료통을 일단 설치를 했고요. 그 연료통에 연료 게이지가 이렇게 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문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2단으로 되어 있는 고무나무 사이드 수납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각종 전기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빨간색 버튼으로 메인 스위치가 있는데요. 캠핑을 다녀오셔서 이 메인 버튼 딱 눌러서 꺼놓으시면 캠핑카의 모든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USB 포트 1개, 12V 시거 포트 3개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 아크릴판으로 덮여진 곳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터치식 배전판이 나오게 됩니다. 빛이 강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켜져 있으면 초록불로 은은하게 들어오고 꺼져 있으면 푸른 빛으로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터치를 통해서 스위치를 꺼나 켜실 수 있습니다. 이 불빛이 취침하실 때 좀 거슬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덮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은 이렇게 MD용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도 이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서 굳이 들지 않고도 이 무시동 히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220V 컨센트 2구짜리가 있고요. 이 차량에 아까 태양광 패널 들어간 거 보셨죠? MT50 태양광 리모트 모니터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터리 적상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배터리 적상기의 불빛이 이렇게 초록불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끄고 싶으실 때는 위에 있는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초록불 깜빡이는 게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취침하실 때도 방해받지 않고 취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차량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옵션 중 하나죠. 에어컨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이 판을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5밴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철판 같은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철판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별도의 나무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게 싹 마감을 해드렸고요. 그 판에다가 이렇게
에어컨 실내기를 설치해 드린 거죠. 800W 에어컨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폭염 걱정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게 가정용 에어컨보다 큰 와트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보다 시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을 통해서 조절을 가능한데요. 이렇게 온오프 버튼을 눌러서 에어컨을 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은 다양한 모드를 지원합니다. 일단 이 옆에 있는 이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냉방 모드인데 이렇게 송풍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냉방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에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에코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윈드 S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타임 버튼을 통해서 시간 예약도 하실 수가 있고요. 슬립 버튼을 통해서 취침 모드로 또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에어컨이 가장 강하게 냉방을 시켜주고요. 팬 DIR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팬 방향을 이렇게 왔다 갔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을 좀 한 방향으로 고정해 놓고 싶다 하시면은 또 이렇게 한번 눌러 놓으시면 얘가 딱 고정이 됩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표시 등 같은 것들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침하실 때 이 빛이 거슬린다 하시면은 디스플레이 버튼으로 질 꺼 놓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온오프 버튼을 통해서 에어컨을 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모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에어컨 바로 옆에다가 이 리모컨을 넣으실 수 있는 리모컨 수납함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조수석 쪽 벽면 보시겠습니다. 조수석 쪽 벽면도 마찬가지로 12V 시거 포트와 220V 컨센트 2구짜리가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상판을 드러내 보시면 숨겨져 있던 2단으로 되어 있는 공나무 사이드 수납장이 나오게 되고 다리를 들어서 상판을 올려주게 되면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롱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이 롱 테이블은 야외에도 들고 나갈 수 있죠. 야외로 한번 들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은 다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다리를 요 옆에 툭 튀어나온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눌러서 다리를 어느 정도 뺄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칸에다가 끼운 뒤에 뒤집을게요. 그리고 요 트렁크 밑쪽에 보시면은 은색 바가 있는데 여기다가 요 검은색 고정장치를 걸어주시면 이 트렁크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롱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 등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어서 밤에도 사용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설치가 가능한데요. 바로 조수석 쪽입니다. 들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 조수석 쪽 싱크대 이 밑쪽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과 똑같은 은색 바가 있는데 여기다가도 같은 방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조수석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 다리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높이를 또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리 길이를 좀 맞춰가지고 좀 평평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이제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이렇게 싱크볼과 그리고 이 수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침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침상 뒤쪽은 라운드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 라운드 처리를 함으로써 이 뒤쪽에 있는 이 트렁크와의 침상 이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뭐 사이로 짐이 빠진다거나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먼저 왼쪽 공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위에 카펫 같은 게 깔려 있을 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딸려 올라오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판을 들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다 하시면 이 뒤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도 짐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데 공간입니다. 가운데 공간도 수납 공간입니다. 이렇게 상판을 통해서 짐을 수납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 공간이 특이한 점은 서랍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여기 있는 핸들을 잡고 당겨주신 뒤에 끝까지 당겨주시면 이렇게 스틸로 제작된 서랍이 나오게 됩니다. 스틸로 이 서랍을 제작한 이유는 나무로 제작하게 되면은 이 레일이 들어갈 공간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두꺼워지게 되면서 짐을 수납할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랍만 스틸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스틸로 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레일도 고화중 레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실어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서랍입니다. 이 서랍을 빼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은색 바도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서랍을 빼고 여기다가 테이블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서랍에 있는 짐을 빼서 잠시 테이블에 올려두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다시 서랍 집어넣으실 때는 핸들을 이렇게 잡고 밀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꾹 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수납 공간입니다. 오른쪽 수납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위에 카펫 같은 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딸려 올라오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었고요. 오른쪽 수납 공간은 침상 길이 전체 길이를 사용하는 긴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판을 들기 곤란하다 싶으시면 뒤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쪽입니다. 앞쪽 공간 보시면은 여기는 따로 이렇게 좀 들 수 있는 구멍 같은 게 없는데, 네, 여기는 어차피 고객님들께서 이제 잘 살펴보실 공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바로 배터리함입니다. 여기에는 6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5kW 순수 저연파 인버터, 릴레이 방식의 주행 충전기와 30A 태양광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 전기 작업 되신 거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침상 확장판입니다. 캠핑하실에 침상 확장판이 튼튼하다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올린 상태에서 아무런 지지대 없이 그냥 올라가 있어도 굉장히 튼튼하게 잘 버텨주는 녀석이고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굉장히 흔들림 없이 잘 버텨주는 그런 침상 확장판입니다. 별도의 지지대 없이 그냥 간단하게 들어올린 상태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침상의 기본 길이는 1570mm, 그리고 이 침상 확장판을 펼쳤을 때의 길이는 1860mm입니다. 침상 확장판 접으실 때는 밑에 있는 브라켓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잡아 올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내려주시면 침상 확장판이 접힙니다. 다음으로 2열을 보겠습니다. 2열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싱크대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렇게 페달을 통해서 간단하게 슬라이딩을 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손으로 눌러서도 이렇게 별 힘을 들이지 않고 슬라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슬라이딩이 뭐 헐겁다거나 뭐 고정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네, 먼저 왼쪽 공간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간단하게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이 개방된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뭐 여기다가 뭐 소스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두시면 뭐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문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송풍구가 이번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슬라이딩이 되는 이 싱크대다 보니까 당연히 이 뒤에 있는 호스도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90L 냉장고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냉장고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실 수 있고,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하실 때는 또 이렇게 반대로도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 상태에서 요 위쪽에 이 공간이 바로 냉동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냉동식품 같은 것들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운데에는 21L 전자레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자레인지는 배전판에서 인버터를 켜주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C플로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C플로를 사용하실 때 이 판을 드러내서 딴 데다 옮기실 필요 없이 그냥 밑에다가 이렇게 놔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싱크볼입니다. 강화 유리 덮개로 덮여 있고요. 이렇게 드러내 보시면은 외부 샤워기와 각도 조절 수전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배전판에 따로 물펌프 스위치가 없고 이렇게 이 검은색 스위치로 이 물펌프를 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틀어볼게요. 네, 아주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펌프 같은 경우에는 고압이면서 저소음이 물펌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높은 수압을 자랑하는 그런 물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샤워기를 사용하는 걸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외부 샤워기를 들고 있는데 호스가 상당히 길어 보이죠? 네, 깁니다. 실제로도. 고객님께서 이 외부 샤워기를 저 뒤쪽에다가 이제 텐트를 설치하고 이제 또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고정식 이 싱크대 같은 경우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설치해드리고 저 뒤쪽에다가 하나 설치해드려서 두 군데에서 외부 샤워기를 사용하시는 게 가능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싱크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냥 긴 호스를 채택을 해서 뒤쪽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약간 그런 방식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펌프 스위치가 그냥 바로 이렇게 옆에 있기 때문에 끈 상태에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꾹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딸깍 하면서 연결이 되고요. 뒤쪽에서 한번 틀어볼까요? 뭐 뒤쪽에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펌프 켜주시고, 네, 5m짜리 이 외부 샤워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여기 뒤쪽에서도 널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나 멀리 가죠. 네, 굉장히 좋은 수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약간 변화점이 있는데요. 전에 이제 물을 계속 사용하시려면은 이거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됐거든요. 물이 계속 나오게 해줄 순 없냐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반대로 꺾게 되면 고정된 상태에서 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계속 누르고 계실 필요 없이 이렇게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외부 샤워기가 호스가 길어진 만큼 꼭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물을 빼실 때인데요. 외부 샤워기 분리해 주실 때 물펌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은 물 닫힙니다. 예, 이렇게 물펌프 꺼시고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꼭 빼주셔야 됩니다. 물 한참 나오죠. 네, 안에 있는 물을 빼주는 과정이고요. 이래도 다 빠진 게 아닙니다. 끈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킨 상태에서 하면 난리 납니다, 진짜. 그리고 아직도 안에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안에 있는 물을 다 빼주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여기 이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은 청수통과 오수통이 나오게 됩니다. 각각 20리터 물탱크고요. 여기 있는 게 청수통,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오수통입니다. 청수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넥터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분리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끈으로 고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싱크대 뒤쪽에 보시면은 12V 시거버트 한 개가 있고요. 220V 컨센트 2구짜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천장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제작이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벤도 이 천장을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하나로 깔끔하게 이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화물차다운 느낌을 최대한 지운 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업할 때 단열 작업도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내등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LED 터치형 원형 실내등입니다.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터치하면 무드등, 한 번 더 터치하면 실내등이 되고요. 이 가운데를 꾹 누르고 계시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하면서 조도 조절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 바닥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연도금 철판, 녹슬지 않는 철판을 쫙 깔아서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바닥재를 깔아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평평하게 작업이 되고요. 바닥을 밟으실 때도 안정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튼은 1열과 캠핑 공간을 분리해주는 이 큰 커튼이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과 3열 트렁크에 리무진 암막 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시동 히터입니다. 무시동 히터는 아까 보셨듯이 MD용의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본체는 운전석 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밑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의 배기관도 바깥쪽으로 빠지게끔 설치가 되었습니다. 무시동 히터에 유해한 이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저희가 이 배기관이 빠지게 설계가 되었다는 거를 거의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깥쪽을 빼놓지 않고 차량 하부 밑으로 빠지게끔 설계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배기가스가 밑으로 빠지게끔 되면은 차량 하부에 보시면 차량 내부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환풍구들이 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 환풍구를 통해서 이 차량 내부로 배기가스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설계입니다. 네, 그리고 무시동 히터의 이 연료통은 이 차량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LPG 차량이기 때문에 가스를 충전하는 가스 충전구가 있고 바로 옆에 이렇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연료통 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연료통이 제작해서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쪽 보시면은 이렇게 모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말려있는 모기장을 이렇게 뜯어서 내려주신 다음에 그냥 지퍼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모기장이 쳐집니다. 다음으로 캠핑하실의 인기 옵션, 네, 커튼식 모기장입니다. 이 출입문에 설치가 되는 커튼식 모기장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펼쳐주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지퍼를 통해 잠가주시면 됩니다. 이 지퍼가 이렇게 위아래 지퍼 동시에 있거든요. 이를 꽂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퍼 올려주신 다음에 벨크로로 딱 고정해 주시고요. 밑에 자석이 있거든요. 이 자석에다가 딱 고정을 해주시면 이 출입문 모기장이 쳐지게 됩니다. 펴놓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출입문을 닫아도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출입할 때마다 커튼을 접었다 폈다 해야 되냐? 아닙니다. 아까 제가 윗지퍼 아랫지퍼 있다는 걸 굳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래에 있던 지퍼를 다시 올려서 이렇게 내부로 출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캠핑하실 때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아래 지퍼만 왔다 갔다 하면서 열고 닫고 하시다가 이제 모기장 사용할 일 없고 벌레도 들어올 일 없겠다, 방충망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일 없다 하시면은 때 이제 이 지퍼를 내려서 아까처럼 커튼 형태로 딱 접어서 여기 끈도 딱 묶어주시고 하면은 그냥 일반 커튼처럼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캠핑하시레가 제작한 새로운 세미 캠핑카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800W 에어컨
에어컨도 들어가고 90리터 냉장고에, 그리고 또 새로운 옵션들, 아까 보여드렸던 5m짜리 외부 샤워기,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고객님께서 어떤 캠핑카를 원하셨는지 그려지기도 합니다. 고객님의 원한대로 잘 나온 것 같고요. 화물차라고는 생각 들지 않을 법한 그런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나 괜찮은 캠핑카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 캠핑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상담 주시면 친절하게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캠핑하실에서 판매 중인 스타렉스 풀옵션 캠핑카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 카드 클릭해 보시면은 캠핑카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이 캠핑카가 좀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해 주셔서 이제 상담 주시면은 이제 이 캠핑카에 대한 자세한 정보, 가격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과 굉장히 흡사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오늘 보신 차량보다도 더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계절 캠핑하실 때 전혀 지장이 없고 이제 원하는 환경에서 얼마든지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보다 많은 개선점이 있으니까요. 꼭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아니면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차량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 차량에 적용된 옵션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핑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